정청래 대표가 결국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 공천부터 선거 전략까지 다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선택한 길은 물러나는 쪽이 아니라 다시 당원 앞으로 가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연임 도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여당 권력이 어디로 재편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거취 문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질문은 훨씬 더 큽니다. 민주당의 중심은 대통령실인가? 당 지도부인가? 아니면 강성 당원인가? 바로 이 질문이 지금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당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구, 전북 같은 주요 지역 결과를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커졌습니다. 정치에서 선거는 성적표입니다. 이긴 쪽은 공을 가져가고 진 쪽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움직였고 검찰개혁 같은 핵심 의제를 놓지 않았다. 그러니 여기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 동력을 꺾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내 비판 세력은 다르게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한 메시지가 아니라 확장성이다.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시점에 당이 계속 강성 이슈만 들고 가면 중도층이 멀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단순히 정청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강성 지지층 중심의 민주당입니다.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흐름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치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 방향은 장점이 분명합니다. 지지층 결집력이 강합니다.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같은 의제를 밀어붙일 때 동력이 큽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중도층에게는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당이 너무 앞서가면 정부가 끌려가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대통령실 중심의 안정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차를 지나고 있으니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방향의 장점은 안정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면 정책 추진력이 생깁니다. 중도층에게도 덜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당이 너무 대통령실만 바라보면 당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한 지지층은 우리가 싸워서 만든 정권인데 왜 우리 목소리를 줄이라고 하느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당내 균형론입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강성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정 안정과 확장성도 챙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말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균형은 가장 어렵습니다. 강하게 가면 중도가 빠지고 부드럽게 가면 지지층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쉬운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청래 대표가 왜 다시 연임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냐입니다. 정치인은 물러날 때와 버틸 때를 계산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지방선거 책임론을 인정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정치적 공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민주당은 더 강하게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 힘을 얻는다면 당내 비판 세력에게도 반격할 수 있습니다. 즉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단순한 자리 욕심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민주당의 노선을 두고 다시 한번 당원들에게 묻겠다는 정치적 승부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부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지지율, 경제, 민생, 외교, 부동산, 물가 이런 현실 문제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계속 내부 갈등으로 보이면 국민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민생보다 당권 싸움이 먼저인가? 경제보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먼저인가? 이 프레임이 잡히면 여당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여당 내부 갈등은 야당에게 가장 좋은 공격 소재입니다. 야당은 굳이 뭘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공격하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인데 벌써 여당 내부가 흔들린다. 민주당은 민생보다 당권 싸움이 먼저다. 정권을 잡고도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순간 정청래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전체의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 수순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이건 관측이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 일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민주당 내부는 본격적인 당권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친명계가 누구를 내세우느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맞상대입니다. 친명계가 강한 후보를 내세우면 이건 단순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명청대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대항마가 없다면 정청래 대표가 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느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모양이 되면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당 통제력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이슈의 본질은 이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얼굴로 국민 앞에 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강한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안정적인 여당으로 갈 것인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것인가? 대통령 중심 여당으로 갈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민주당의 다음 1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버티기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내 비판 세력은 책임론을 계속 꺼낼 겁니다. 친명계는 계산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 갈등이 국정 부담으로 번지지 않게 거리를 조절하려 할 겁니다. 정치는 늘 명분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힘의 재배치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전당대회 이야기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여당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는 그냥 당대표 연임설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민주당 내부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